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이완구 총리가 성완종 회장에게 1만 원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완구 총리가 성완종 회장 측근에게 무려 15차례나 집중적으로 전화를 한 것을 두고 공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수진 정치부 차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얘기 먼저 들어볼까요? 이완구 총리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이게 대정부 질문에서 했네요. 한번 들어보시죠. 정 회장으로부터 단돈 10,000원도 안 받았습니까? 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늘에 맹세합니까? 네, 후원금 한 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습니까? 태안군 군의원들에게 뭐 15번씩이나 전화합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대화 내용이 뭐였는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하고 친분 있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어떠한 것을 알아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무려 15통씩이나 받지도 않는 전화를 무슨 스토커입니까? 15번을 통화한 게 아니고 세네 통을 통화를 했고 나머지는 서로 엇갈려가지고 통화가 안 된 것뿐입니다. 저는 15번씩이나 전화한 것은 외압이고 증거인멸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보셨듯이 전적으로 부인했네요. 네, 부인했습니다. 예, 네. 부인했는데 저 부인하는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나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정치권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15번이나 통화를 할 수가 있느냐. 예. 그러니까 이 성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에 예. 이 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에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했다. 이 소식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인터뷰를 통해서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 입장에서는 성완종 회장이 죽기 전에 서산군 의회 사람들 만났구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 회장이 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에 군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참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하소연도 하고 답답함, 억울함 이런 거를 호소했다고 하니까 내용이 궁금했을 법한데 예. 네, 이 15차례나 되는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거는 별일 아니다. 예. 이완구 총리는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요. 또 정청래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의원들은 이게 어떻게 별일 아니냐. 예. 15번이나 통화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이완구 총리에 있어서 불리한 대목이 나왔을까 봐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네, 이렇게도 그렇군요. 따졌고요. 네, 정청래 의원 조금 전에 발언 들어보셨겠지만 15번 전화 통화 이게 별일 아니라면 스토커 아니냐. 그러면 네, 이렇게도 공격을 한 거죠. 15통 전화를 받은 당사자들, 그러니까 서산군 의회 분들이기도 하고 성완종의 측근들입니다. 이분들은 이완구 총리의 15번 전화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분들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진건 의장한테 어저께 성완종 의원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질문했는데 김진건 부의장이 그거 왜 그러십니까? 총리님한테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대답을 해야 됩니까? 라는 식으로 반문을 하니까 내가 총리다. 지금 5천만 국민이 시끄럽다. 나에게 다 얘기해라. 이렇게 흥분된 상황에서 고압적으로 김진건 의장은 상당히 협박성 멘트로 들으셨고 고압적인 자세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님 성격이 좀 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다그치듯이 얘기하라고. 이완구 총리가 성격이 원래 급합니까? 아니면 이날 특별히 이 표현을 보면 흥분된 상황, 고압적 태도, 협박성, 물론 사실 이 여부는 받아들인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성격이 급합니까? 네, 이완구 총리가 상당히 다혈질이죠. 예. 다혈질이긴 하더라도 이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성 회장의 주변 분들은 이 성 회장의 갑작스러운 자살로 인해서 굉장히 심리적인 충격도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받아들일 때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였다. 예.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게 바로 문제점이고요. 예전에 이완구 총리가 인사청문회 때도 이 부적절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 바로 이 언론인들을 상대로 굉장히 그렇죠. 좀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회사의 간부들을 다 아는데 인사 때
쥐도새도 모르게 바꿀 수 있다라든가 그게 문제가 됐던 거는 상대가 언론인이었기 때문에 언론인에 맞게끔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한 건데 또 다른 분들을 만나면 그 상황에 맞게끔 이 강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예. 그런 점이 좀 논란이 됐었죠. 예. 네, 그래서 아마 이번 건도 이완구 총리는 아주 자연스러운 어떤 알아보고자 한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좀 의아해하는 대목들이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성 회장이 갑작스럽게 목숨을 끊었을 때 총리실에서 보도 자료를 냅니다. 예, 보도 자료 내용이요. 그 이완구 총리는 성 회장과 가깝지 않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텁지 않다라는 안 대목이었습니다. 친하다는 보도 자료를 내는 게 참 그것도 좀 황당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예.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요. 그냥 그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데 대해서 어떤 해명이나 반박은 있을 수 있지만 굳이 뭐 친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을 보도자료에 과연 쓰는 것이 적절했느냐. 예. 이런 논란이 상당히 있었는데 예. 이런 이 보도자료의 내용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 성 회장 주변의 사람들이 더 어떤 배신감, 예. 허탈함 이런 거를 느끼지 않나.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친하지 예. 않았다는데 15번 그 주변 인물들과 통화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죠. 좀 의아하다. 안 친한 사람의 측근들과 15번씩 통화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보도 자료 예. 그러니까 그 망자가 된 분에게 이런 분하고 평소에 친하지 않았다. 의정 활동 1년 한 것이 전부다. 함께 한 게 전부다. 이런 거를 굳이 넣었어야 됐느냐. 자꾸 아. 이 이완구 총리의 발언이나 글 때문에 이완구 총리가 부메랑을 맞는다. 아.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그 돌아오는 어떤 후폭풍을 그 예감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그 덫에 걸릴 만한 발언이나 행동을 하고 있다. 예.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고인이 되셨는데 성 회장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내가 왜 1호로 당해야 하는가. 물론 본인이 뭐 잘못한 부분은 검찰 조사로 밝혀지겠지만 성완종 회장의 최측근이라는 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성 회장이 자기가 타겟이 된 이유를 매우 고민했던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충청도 맹주를 꿈꾸잖아요. 이제 맹주라고 제가 잘 찾아야지, 근데. 근데 이제, 그 소일거리, 특히 여권에서 자기 라이벌들을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 누구냐면, 반기문이에요, 반기문. 반이, 여기 국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성 회장을 꺾은 거지. 네? 그게 핵심이에요. 네, 저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국언 억측일 수도 있는데 이완구 총리가 본인이 충청이 맹주를 꿈꾸는데 라이벌이 반기문이고 반기문과 친한 성완종을 미워했다. 맞습니다. 이 맞습니까? 이런 가정도 가능합니까? 일단 뭐 성완종 회장 측근의 어떤 주장이기 때문에 예. 주장일 뿐이겠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성 회장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는 아주 각별한 관계였다. 예. 이것은 사실입니다. 어. 네, 성 회장이 2000년에 그 충청의 어떤 오피니언 그룹 예. 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 포럼이라는 그렇죠, 단체를 포럼 있죠. 만들거든요. 예, 예. 지금도 함께하고 회원이 무려 3,500여 명이나 됩니다. 예. 여기에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고요. 그리고 또 충남 예산 출신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예. 반기문 총장과는 어느 정도로 가깝냐.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개인적인 일정으로 어떤 그 한국을 방한할 때 반드시 충청 포럼의 일정은 소화를 합니다. 그럼 각별한 사이네요. 네, 예. 그리고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남동생이 반기상 씨라는 분이 있는데 지금 예. 7년째 경남그룹의 고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권노갑 상임고문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11월에 출판 기념회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갑자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야권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뜻을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한 측근이 전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출판 그렇죠. 기념회가 그 측근이 누구? 네, 그 측근이- 완전히 반기문이 예. 이슈가 됐는데 예. 그 측근이 성완종 회장이라는 얘기도 있고 예. 또 성완종 회장과 아주 가까운 지인이다. 네, 그래서 제가 권노갑 상임고문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충청 출신이고 또 반기문 총장이나 이 성 회장과도 가까울 수 있는 충청 출신의 목사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김종필 전 총리 이름이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이 김종필 전 총리를 통해서
누구한테 구명을 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예. 이 이완구 총리에게는 직접적인 구명은 한 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남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행해지고 나서 직후에 그 전에 이완구 네. 총리하고 김종필 총리는 저렇게 가까운 사이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완구 총리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 되고 싶어 하는 게 포스트 JP입니다. 아, 이완구 총리가 네. 자기 롤 모델, 역할 모델이 김종필 총리. 그렇습니다. 이 예. 충청권의 맹주가 되고 싶고 그래서 가장 불리고 싶어하는 수식어가 바로 포스트 JP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요, 예. 그 운정회라고 하죠. 이 JP의 어떤 JP와 함께하는 일종의 팬클럽. 예. 여기에서 지금 그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JP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는데 포스트 JP라고 자처하는 이완구 총리가 휠체어를 밀고 있고요. 그 바로 뒤에 이 JP와는 또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 성완종 회장의 모습이 뒤에도 예, 있고 그렇네요. 옆에도 있고. 성완종이 같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 사진은 2013년 12월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있었던 운정회 첫 창립 총회 모습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성완종 회장이 김종필 전 총리한테 살려주세요라고 했고 김종필 전 총리는 또 그 얘기를 이완구 총리한테 전했다고 하대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성완종 회장과 이완구 총리 지역적으로는 산 하나만 건너면 되는 그런 예. 아주 가까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 전화를 경남 기업이 압수수색 받고 난 직후에 단 한 번만 했다. 이건 굉장히 거리감을 느낀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 회장이 이 스스로에 대한 구명을 이 총리에게 직접 하지 않고 JP를 통해서 계속 전달을 예. 했다. 그러니까 JP하고는 가깝지만 그만큼 성 회장이 느끼는 이완구 총리에 대한 거리감은 컸다라는 거죠. 꽤 친분 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좀 편치 않은. 네. 알겠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한다라고 이완구 총리한테 얘기를 전했는데 이 총리가 거절을 한 거네요, 그럼요? 지금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완구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생중계로 대국민 기자회견을 자철했습니다. 예. 네, 대국민 기자회견 2시간 전에 채널A를 비롯한 각 방송사에 생중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세상에 어떤 생중계길래 이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질까? 예. 이렇게 기대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자원외교를 비롯한 각종 부정부패와의 단절,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이었거든요. 이런 선언까지 한 마당에 아무리 포스트 JP라 할지라도 JP의 요청을 받고 그것도 첫 수사였던 경남 기업에 대한 수사를 좀 봐주기는 어려웠지 않았을까. 아니 그런데 네. 방금 말씀하시니까 그 뭐 부패와의 전쟁을 하겠다는 식의 기자회견 자체가 일종의 자승자박이다. 본인이 충분히 어떤 표적 사정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풍겼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정치권뿐만 아니라 이 검찰에서도 굉장히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그 아쉬움, 이런 걸 표출하고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완구 총리가 전격적으로 대국민 기자회견을 합니다. 바로 뒤에 보이는 분들 두 분 중에 한 분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 그렇습니다. 모습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정 수사의 총 지휘자가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 됐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날 이완구 국무총리가 밝힌 내용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원 외교에 대한 어떤 그 비리 여기에 대해서 단절하겠다. 두 번째는 기업 비자금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예. 총리가 이 사정 수사와 관련한 대국민 기자회견 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 수사의 대상을 이렇게 하나는 자원외교, 하나는 기업 비자금 이 두 가지를 적시한다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그렇다면 이 자원외교와 기업 비자금, 그러니까 분식회계 등을 통한 기업 비자금 이 두 가지 공통 분모가 바로 경남 기업이었고 예. 경남 그룹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성 회장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이완구 총리가 주축이 된 정권의 기획 수사가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 회장이 자살 직전에 이렇게도 토로를 합니다. 기자회견 저 아주 유심히 봤었는데요. 거기서 맨 처음에 자원 개발에 대한 어떤 수사를 진행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이 수사가 분식회계로 옮겨졌다. 혈권 수사. 예. 예. 그래서 성 회장 입장에서는 아니 자원 외교에 대한 어떤 그 의혹을 수사한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을 내놓지 왜 갑자기 자원 외교 수사다 이래놓고 분식회계로 옮아가느냐. 이거야말로
기획수사고 별건 수사 아니냐. 그리고 성완종 개인을 겨냥한 것처럼. 예, 예. 이렇게 받아들여질 공산이 컸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완구 총리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내가 사정수사를 총지휘합니다라는 모양새가 부메랑이 되고 있다는 그런 그런데 조 차장, 분석과 비판이 나오고 이런 게 있죠. 있습니다. 좀이 시주랑 봤으면 좋겠는데요. 성완종 회장이 검찰 수사 총리 담화 관련이 있나 이렇게 물었더니 이거에 대해서 이완구 총리는 검찰 수사는 총리 취임 이전에 진행된 것이다. 본인과는 무관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완구 총리의 답변은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이 공기업 그 기업 비자금 수사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오래 전부터 내사를 해온 사안인데 세월호 전국 때문에 수사를 좀 미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물론 이 내사와 수사는 시간 차이가 거의 안 나야겠지만 예. 내사를 오래 전부터 해놓고 수사를 미뤄왔던 것. 어찌됐건 비판받아야 되죠. 그런데 예. 문제는 바로 이완구 총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뒤에 법무부 장관을 세우고 내가 총지휘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양새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 성 회장 입장에서는 수긍을 하기가 어렵지 않았겠느냐. 어렵겠네요. 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얘기만 물어보겠습니다. 뭐 좀 이따 다른 분들 모시고 얘기를 좀 더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검찰 소환 되겠네요. 네. 본인이 검찰 소환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론적인 얘기, 이번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간 이름이 8명인데요. 예. 이 8분 모두 결백을 주장하면서 검찰이 소환한다면 예. 나가겠다. 예.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적시가 돼 있고 시기라든지 어떤 그 금액이 적혀 있지 않거든요. 예. 네, 그래서 검찰 수사는 그 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특별수사팀이 가동이 됐지만 예. 1차적으로는 이 공소시효가 살아있고 시기와 금액이 특정된, 쉽게 말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부터 수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이 이완구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라든지 시기가 특정되진 않았습니다만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예.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그 본인이 그 성 회장이 자살 직전에 연락을 했다는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까지 느끼면서 15번 통화를 한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도덕적으로 예. 입증이 안 되더라도 상처가 크지 않느냐. 네, 이런 관점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총리에 관련된 얘기 이만큼 하고요. 잠시 후에 성완종의 행적에 대해서도 알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